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인더 드림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혹시 자기계발서 자주 읽으시나요? 막 인생의 돌파구를 막 찾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읽은 적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자영업을 그만두고 본가로 내려와서 정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막 고민에 빠져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일도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막 많이 배운 것 같았는데 막상 사회로 나와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무기력함과 자책감에 좀 심하게 빠져 있었는데 그 상황을 타파하고자 그때부터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그래도 한 7, 80권 정도는 읽었던 것 같은데 제 인생은 과연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게까지 바뀌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의 느낌으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좀 우울증 초기 증상도 좀 있었고 불면증도 좀 심하게 겪고 있었고 자책감이 진짜 이 정도까지 높아져 있을 때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도 계속 나랑은 다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상황이 달라, 시작이 달라 이러면서 무조건 다르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 이걸 어떻게 다 실행하고 도전하냐라면서 두려워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지나고 현재는 나름 온라인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독서를 좀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3가지의 잘못된 독서법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책을 찾지 않았다입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책을 읽으면서도 정작 책에서 답을 찾지 못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거 맞는데 그래서 도대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같은 책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겪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책을 딱 펼쳤을 때는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분명 같은 책인데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책을 펴는가에 따라서 나와는 관련이 없는 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정답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흔히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읽곤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지금의 여러분들에게는 대입하기 어려운 공식과 답을 던져주는 책들을 뭔가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로 읽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좀 그와 관련된 서적을 사거나 혹은 집중이나 마인드셋이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럴 때는 마인드셋과 관련된 책을 읽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을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눈으로만 읽는다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책의 개수를 세고 있는 저를 본 적이 있어요.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열심히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책을 읽는 거에만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며칠이 지나면은 책의 내용이 전혀 머릿속에 남지 않더라고요. 얻어가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1년 전 읽었던 그 많은 책들이 기억이 거의 안 납니다. 그때부터 사실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을 찾아보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좋다는 방법이 저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막 다 기억할 만큼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책의 핵심 내용 몇 가지를 나에게 대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독서를 잠깐 멈추고 그 상황에 그 해결책에 대입할 수 있는 문제를 그런 것들을 막 노트에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책의 일부와 제 생각을 막 적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기억도 잘 나고 해당 책에서 배운 내용을 제 삶에 적용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실행하지 않았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실행. 책만 읽고 정작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막 로또도 안 사놓고 로또 방송만 보고 로또 1등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기대하는 사람처럼 책만 읽으면 뭔가 인생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또 다른 책만 또 서칭하고 또 읽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무식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멋 모르는 상황에서는 제가 막 뭘 실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책에 나오는 내용을 막 읽고 조금씩 뭔가를 알아가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나서 실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책에서 막 나오는 자주 나오는 막 부정적인 내용들, 막 실패한 내용들. 근데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근데 그 실패한 내용들만 머리에 나다 보니까 용기를 차마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간단한 뭔가를 실행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책을 읽다 보니까 작지만 한 단계씩 성장하고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물론 본인에게 맞지 않는 실행을 할 때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명상을 하라든지 뭐 이부자리를 개라든지 밤마다 뭐 목표를 외쳐라라든지와 같은 실천은 저는 사실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글을 뭐 한 개씩 쓴다든지 뭐 운동을 간다든지 마케팅 공부를 한다든지와 같은 목표를 잡고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작은 실행을 통해서 스스로 좀 한 단계씩 발전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책을 찾자,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닌 상황에 대입해 노트를 해보자,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자가 저의 독서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답을 좀 책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책에서는 공식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사실 그 공식에 없던 수를 넣어서 나에게 맞는 정답을 찾는 거는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부디 독서와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서 책에서 여러분들의 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